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땄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제가 사용했던 플래너 보여드리고 그 공부했던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재나 그런 문제집 같은 경우는 다 갖다가 버렸어요. 작년에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이제 올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짐을 정리했어야 돼가지고 그때 좀 정리하면서 다 버렸는데, 제가 이제 바인더에다가 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인쇄를 해가지고 다 펀칭을 해서 다 담아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버리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는 왔는데, 이번에 제가 바인더, 이게 이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버리기 아깝기는 하지만 다시 볼 일이 없을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제 영상으로 찍으면서 한번 훑어보고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하려고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플라스틱 바인더 보관용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 관련해서 이제 두 개 정도 서브 바인더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과목별로 학원이나 이제 인터넷 강의 보시면 이제 매주 그 시간마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 문제 풀이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일일이 다 인쇄를 해가지고 풀어보고 채점하고 해설을 듣고 했던 자료들은 다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고요.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보면서 아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통 쓰고 있는 거는 이렇게 20공 바인더인데, 이렇게 공이 20개씩 뚫려 있는 바인더인데, 제가 사용할 때 이렇게 30 바인더도 사용을 했어요. A4 사이즈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노트 정리를 했던 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얼마 쓰지는 않았고 이제 크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혼자 외울 것들, 아니면은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하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몇 장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일이 이걸 쓰는 것보다 자주 보고 그냥 외우고 하는 방식의 공부 방식을 조금 선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일이 써야 되는 과목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교재가 없어서 그렇지만 교재가 꽤 두꺼워요. 한 요 정도. 기본서가 요 정도 되고, 그거를 요약을 하더라도 요약집도 이제 좀 얇은 편이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 용으로 사용을 했었다는 점, 30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이건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용했던 이제 주간 계획표 양식을 보여드리자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번에도 제가 사용했던 그 플래너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부할 때 공부 시간을 기록하는 용으로 해서 스터디 플래너 용으로 썼었거든요. 2016년도에 이렇게 공부 시간을 기록을 했었고, 이렇게 공부 시간을 다 스터디 플래너처럼 이렇게 적어서 관리를 했었고요. 이렇게 공부 시간을 적는 것 자체는 제가 사용했던 타이머 리라쿠마 타이머였고, 이거를 이제 켜놓고 스타트 해놓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중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했을 경우에 잠깐 스탑했다가 이제 다녀와서 다시 스타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총 이제 공부 시간을 이렇게 적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디데이 하고 공부 시간을 이렇게 초 단위로 쓸 수 있었던 거는 다 이걸로 다 체크해서 했었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보통 공부 시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대부분은 이제 올 공부로 이렇게 했었고요.
매일매일 이제 10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집중력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끊어서 할 수 있도록 강의 위주로 이제 듣고 점심 먹고 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길게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한 10월 말까지 있는데 원래 이제 기초 강의부터 시작을 하면은 11월부터 바로 11월, 12월 이제 강의를 듣고 1월, 2월 이렇게 강의를 듣고 3, 4, 5, 6 이런 식으로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형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제 거의 수능 보듯이 1년을 쭉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초반에 많이 달리면 금방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처음에는 좀 쉬엄쉬엄 하는 식으로 강의 위주로만 듣고 이제 한 6월, 7월쯤 됐을 때 중반 됐을 때 이제 조금 박차를 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보려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제가 시간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뭐 7시간도 하고 여기도 7시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9시간, 10시간 할 때도 있고 이때는 8월 달이었는데 9시간, 10시간 할 때도 있고 이제 이때도 9시간, 뭐 7시간, 5시간, 9시간, 4시간, 8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9월쯤 되면 이제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도 많이 보이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공부할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몰입해서 할 수 있어서 조금 시간을 많이 잡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됐고 그래도 거의 10시간 넘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몰입을 잘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이때까지도 시험이 이제 코앞인데도 5시간, 4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한 거 보면은 그렇게 크게 길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시험이 이때였는데 디데이 이때였는데 이때도 이제 공부를 하기는 했었던 거의 공부로 되어 있긴 한데 위에 공부 시간이 안 적혀져 있네요. 이거 적을 시간도 없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16년에 제가 시험을 이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동차를 봤었는데 1차만 붙고 2017년도에 본의 아니게 이제 2차만 보는 준비를 또 하게 됐어요. 법률 용어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초반에도 되게 그게 어려웠었거든요. 그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등기법도 알아야 되고 세금 관련돼서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세법에 대해서도 나오고 민법 쪽도 알아야 되고 그 외에는 또 공시법이라고 해서 등기 관련된 그런 법도 알아야 되고 해서 다 법이에요. 다 법이고 이제 공인중개사 1차, 2차가 나눠져 있는데 1차에서 이제 그 법 말고 1차에서 그 학개론이라는 게 하나 딱 그것만 학개론이고 나머지는 다 법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었어요.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게 실제로 그런 관련된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저는 그래도 공부 시간은 2-3시간은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좀 막판에 갔을 때는 평일 중에서는 그런 4시간, 5-6시간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막판에 되니까 이제 7시간, 9시간, 8시간 아무래도 작년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동차로 공부를 했었으니까 동차라고 했을 때는 1, 2차를 같이 봤다는 건데 2차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공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초반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또 이제 이론 수업을 듣는 거는 이제 듣기만 하고 열심히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더 파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이제 여름쯤에 됐을 때 7, 8월쯤에 됐을 때 이제 문제풀이를 또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풀이 하는 걸로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기록을 했었고,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1권이라고 해서 이게 앞부분 좀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시험 계획표도 짰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그 수강 관리표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블로그에도 이 양식을 만들어서 공유를 했었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해놨던 것들을 차수가 이제 너무 40까지는 없어서 필요가 없어서 30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체크하면서 했었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시행공고 어떻게 시험 보는지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자체도 공인중개사 법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아서 한번 뽑아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이제 수험표 같은 것도 미리 넣어 놓고, 그 다음 연도에 제가 공부했었던 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도 10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지 표를 짜서 이렇게 짜서 넣어보기도 하고, 공부 계획 세우는 건 참 열심히 했죠.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 이제 처음에 강의 들어갈 때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를 주세요. 이 부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권을 내용을 다 2달 동안, 8주차 동안 하는 건데, 이 2달 동안 다 진도를 빼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3, 4월 동안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3, 4월 동안 진도를 쫙 다 한 권을 빼요. 그리고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또 한 번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7월달, 7, 8월달 강의 계획서인데,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는 이제 기본서가 아니라 요약집으로, 기본서는 너무 책이 두껍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만든 요약집을 따로 이제 나눠줘야,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암기하고 하는 식으로 진도를 빼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과목별로, 이건 학개론, 이거는 부동산 공시법, 이거는 중개사법, 이거는 세법, 이런 식으로 진도표를 하나씩 갖고 있다가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원별 이제 모의고사를 중간에 보는데, 7, 8월 달에 오후 수업 들으시면, 제가 아까 학원마다 다 다를 텐데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7, 8월 달에 오후 수업에는 이제 무조건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항 분석을 해줘요. 점수가 바로 나오거든요. 점수가 나오면 이제 1번 문제의 정답이 뭐였고, 정답은 뭐 몇 명이 나왔고, 뭐 오답은 몇 명이 나왔고,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8%만 맞췄다, 이런 식으로 다 문항을 분석해줘요. 이걸 보고 강사분들이 뭐 50% 이하 48%만 맞췄던 문제면, 강의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학생들이 48%밖에 이 문제를 못 맞췄네, 이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뭐 93%가 맞췄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맞추는 거다 라고 해서 이 문제는 설명을 되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거나 아예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도움 많이 받았던 게, 제가 이제 93%의 사람들이 다 맞췄는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다 맞는데 나만 틀렸으면은 실전에 갔을 때도 이런 쉬운 문제를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률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좀 공략을 하는 편이었고, 정답률 옆에 난이도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크게 차이 없이 정답률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제가 비교해서 맞췄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답률, 이게 난이도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정답률 48%인데 난이도는 35%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난이도가. 그런데 많이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강사분들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몇 번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찍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항상 보고 공부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보면 이렇게
최고 점수가 얼마고 평균 점수가 얼마고, 그래서 평균 점수를 또 저는 제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것도 한 번씩 체크를 했거든요. 이것도 강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공부를 자기 성적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기록했던 노트 정리했던 것들이라든지 공부할 때 이제 나눠주셨던 뭐 확인 문제라던가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안에는 판례도 있고 조금 자주 나오는 문장들도 있고 이래서 읽어보려고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 노트 정리했던 것들, 문제집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다 필요가 없기는 한데 한번 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하려고 해요. 이건 다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다 버려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 두 번째에서는 공부할 때 이렇게 진도표를 따로 이렇게 과목별로 만들었어요. 동차 공부했을 때였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학개론이랑 민법은 1차고요. 이렇게 4개가 2차 과목인데 요약 강의하고 오후에 듣는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나눠가지고 8주차로 해서 두 달 동안 하는 것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체크하다가 또 말았네요. 체크하다가 말아가지고 이렇게 빼놓고, 뒤에도 이렇게 모의고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의고사 평균 점수하고 제 점수하고 해서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됐고, 요거는 뭐 암기할 내용들, 자료들 주신 것들 체크해서 외울 때 이제 필요한 부분 체크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암기사항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들 정리해 놓은 거고, 다 이건 공부 자료 이제 책상 앞에 붙여놨던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놨던 것들을 독서실에서 공부했을 때 이렇게 다 붙여놨었던 걸 떼온 거고, 이것도 자료들, 다 자료들, 학개론 자료들. 또 이거는 정말 아깝다, 버리기가. 열심히 필기하고 막 표시하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손때가 묻어서 그런지 버리기가 아깝네요. 이거는 거의 공부 자료 교재처럼 사용하는 것들이었어가지고 책은 버렸어도 이거는 버리지 못했네요. 일일이 다 인쇄를 PDF로 주셔가지고 인쇄를 해서 다 타공을 한 거예요. 이거 소책자 버전으로 인쇄를 하면 책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타공을 해서 넣은 거라서 이런 식으로 다 공부 자료들이 있어요. 민법 요약집 같은 민법 요약집, 물권법. 근데 대부분은 책에다가 다 표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긴 하지만 쓸 일이 없긴 없죠. 아무래도 이것도 굳이 좀 정리해서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단원별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인데 이건 진짜로 단원별로 이제 모의고사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암기사항도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한 거, 채점한 거, 이것도 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 푼 거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놨었거든요. 매번 평균 점수에 79.21점인데 79.21인데 평균이 제가 40개에서 35개를 맞춰서 87.5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 채점하고 이렇게 틀린 거는 이게 정답률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37%가 틀렸으면 어느 정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이런 것들은 87%가 맞춘 건데 제가 틀린 거잖아요. 이런 거는 꼭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보고
이게 제가 이제 왜 틀렸는지 체크할 때 보는 게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잘못 읽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맞게 해놓고서도 다시 뭐 잘못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보면은 여기에다가 X를 해놓고 않는 것은 하고 X를 해놓고 여기에다 X를 해놓고 그 위에 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틀렸어요. 이건 진짜 어이없게 틀린 거예요. 근데 정답률은 뭐 63%, 그래도 맞춰야죠. 이게 절반 이상이 맞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문제 풀 때 이렇게 별표를 쳐요. 확실하게 알게 푸는 거하고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 뭐랑 뭐랑 헷갈리는데 이걸 체크했어 이러면은 저는 이렇게 번호 밑에다가 이렇게 줄 표시로 해서 3번 4번 중에서 헷갈리는데 둘 중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는 찍어야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는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3번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맞았어요. 그랬는데 이거 제가 맞았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헷갈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60% 이제 정답률이지만 별표 쳐놓고 몰랐으니까 한번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이 부분의 해설을 또 강의 들을 때 열심히 듣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비슷해요. 75%가 정답률인데 별표를 쳐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헷갈리는 것도 없고 그냥 옆에 OX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찍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풀이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혼자 공부할 때 하고 뭐 여러 번 보면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서 했었어요. 여러 번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했고 나중에 좀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 문제집들이 다 여기 있었네요. 오답 노트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더 많이 못 보니까 제가 이거를 하다가 또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좀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이렇게 과목별로 간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간지? 이거 또 구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보기가 조금 쉽게 해놨어요. 이때도 이렇게 열심히 틀리고 열심히 틀렸어요. 이게 2016년에 했던 거라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맨날 다 틀리고 못 알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보니까 2017년도에 할 때는 조금 점수가 좀 나은 정도. 이제 많이 틀렸죠. 정리는 잘 해놨네. 안 푼 것도 있네요. 이렇게 완전 새 것도 있어. 이런 거 아예 새 거 인쇄해놓고 안 쓴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아깝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다 일일이 다 아무리 틀린 거지만 점수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두 개는 좀 갖고 있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작년에 이제 1차, 2차 따로따로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땄고요. 지금 12월 달부터 근무를 하고 3월 달에 제가 그 개업 개설 등록을 해서 시험 접수한 만큼 다들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통해서 이제 공부를 뭐 1차만 하는 게 좋을까요? 2차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어렵나요? 아니면 공부를 몇 시간씩 해야 하나요? 직장인인데 뭐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근데 저는 직장 다니면서 한 건 아니지만 1차 합격했을 때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어서 그것 때문에 독서실 알바를 총무 알바를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라서 거기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동차를 했는데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2차를
1차만 붙고, 그래서 2차 할 때는 조금 학원을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원 실강을 들으면서 인강을 함께 병행해서 듣고 해서 겨우 2차까지 합격을 했죠. 그런데 저는 직장 다니면서 한다고 하면은 퇴근하고 이후에 저녁 시간에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1차, 2차 나눠서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주말에까지 다 반납하고 정말 빡시게 하신다 그러면 뭐 1, 2차까지도 동차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 성미여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죽도록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조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좀 즐겁지 않으면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네요. 아무튼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나 이런 성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쉬지 않고 해도 괜찮다, 나는 열심히 공부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10시간씩 11시간씩 하셔도 한 번에 동차 합격이 가능하신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어떤 분들은 3개월만 하고도 합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부에도 이렇게 취미나 흥미가 없고 그렇게 집중력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오래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바인더에 이제 플래너 시간을 보셔도 알겠지만 공부 시간이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무조건 다 하실 필요도 없고, 또 강의 같은 것도 어떤 쌤 강의가 좋은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 또한 자기한테 맞는 강사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 홈페이지나 들어가 보시면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미리 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 들어보시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강사를 선택해서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저는 여러 가지 들어보진 않았지만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하면은 더 헷갈려서 그 사람 스타일에 맞게 이제 하시는 거에 맞게 저는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이 저는 그대로 거의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세법이나 이런 공시법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어려워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강사를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런데 별로 크게 도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계로는 제가 원래 들었던 쌤 말고 다른 분 제가 선택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아무튼 자기가 그거를 들어보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강사분한테 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자기도 집중을 잘할 수 있고, 잘 가르친다더라 해서 듣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본인 노하우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쌤을 골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다 취득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진짜로 실무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